안녕하세요. 성상케미팀입니다. 이 매일 이제 다음날 시장에서 좀 관심 가져야 될 이 종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조금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 있어요. 물론 상한가를 시연하거나 뭐 이랬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공략하는 건 아니고요. 그 특이 종목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이 시장에서 보면, 이 창투사 관련주도 굉장히 핫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보통 아주아이비 투자 상한가 같고요. 대성창투 상한가. SBI 인베스트먼트는 가상화폐로도 엮여 있고 또 창투사기 때문에 오늘도 많이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자, SV 인베스트먼트까지 이렇게 안 움직이던 큐캐피탈, 에이트 인베스트먼트, 자, 전부 다 이렇게 줄줄이 상한가와 함께 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 이 크래프톤 이 상장 준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지금 쿠팡이 우리나라에 남긴 영향력이 상당히 크죠. 이 크래프톤이 이게 해외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알려지면서 관련 종목이 이제 아주아이비 투자, 대성창투, 넵지원, 이노테라피까지 자 굉장히 큰 상승을 했죠. 이게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대성창투를 먼저 보면 강하게 상한가를 이제 시현한 이 예전에 한번 항상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게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최초의 변화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하던 종목이 이날이 2월 8일 날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를 시현했죠. 보시게 되면 자 강하게 상한가를 시현해 놓고 자 길게 가격 조정 기간을 갖고 다시 한번 상한가를 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보통 이런 종목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처음에 최초에 조용하던 주식이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싣고 상한가를 시현한 종목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조금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자리 왔을 때 딛고 이게 다중바닥 한 두 바닥 정도 때리고 다시 상한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초에 상한가 도달한 종목은 버릴 게 없어요. 잘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월봉에서도 이렇게 다중바닥 그려놓고 이제 크게 첫 번째 상승한 종목인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5개월 이동 평균선, 즉 5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이 되는 5개월 이동 평균선이 있는데 이때가 2,800원대 오늘 이 자리에서 뚫어놨어요. 그 잘하면 이제 전고점까지도 갈 수 있긴 한데 전고점대가 뭐 한 4,000원대가 되기 때문에 대단한데 어쨌거나 지금 무리해서 쫓아가기 너무 늦었죠. 추후에 조정이 들어온다나 그런 상황이 아니면 조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아주아이비 투자도 역시 굉장히 강했죠. 자, 보시게 되면 역시 이렇게 상한가를 시현했습니다. 아주아이비 투자는 월봉에서도 원칙이 높아요, 위치가.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뭐 쫓아가 산다거나 이러기엔 무조건 좀 어렵고요. 일단은 날아간 종목이 그냥 내게 아니구나 생각하는 게 자 마음이 제일 편합니다. 넵튠과 이노테라피를 볼 건데 자 넵튠을 보시게 되면 이 월봉에서 이 장기 추세 이 하락이 확정 그러니까 나 조정받을 거야 하는 기준은 월봉에서 5개월 선을 잡아요 이렇게. 근데 자 5개월 선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최초의 5개월 선 이탈할 때 위험한데 이번 달에 5개월 선 꼬리가 달리면서 5개월 선 깼기 때문에 사실 조금 경계 상황이 있었어요. 이 주봉에서 이렇게 보시면 옆으로 엄청 오래 갔죠. 5선을 이제 깨지 않으면서 가긴 했지만 5선을 강하게 딱 돌파한 채 깨지는 순간 이렇게 20주선까지 조정을 받죠. 그래서 20주선까지 깨지면 월봉에서 5개월선 이탈화되고 큰 조정이 들어오는데 20주선 잘 지켜주고 있고 그러고 잘 돌아 나갔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어쨌거나 시간에 좀 잠깐 보고 이렇게 지금 이때가 주봉에서 이렇게 옆으로 갔듯이 일봉에서 보시면 20년도 12월 달부터 올해 그 3월 달까지 굉장히 옆으로 간 박스권이 있어요. 강력한 매물대가 되는데 이 자리를 뚫느냐 뚫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기도 합니다. 시간을 잠깐 보면 약간 밀려내 있네. 그래서 이 자리 돌파 여부에 따라서 추가로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갈 수 있나 없나 이런 상황이 되죠. 여기서 많이 본 차트랑 비슷하네요. 이게 셀리버리 예전에 한번 박스권에 있을 때 얘기인데 자, 이 자리가 이제 굉장히 큰 박스권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돌파해야 크게 상승하는데 저렇게 그 넵튠처럼
이렇게 박스권에 이렇게 딱 도달하려고 해놓고 이틀 정도 옆으로 가게 되죠. 자, 그래 놓고 다시 한번 크게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넵튠도 이 매물대에 있는 과정만 이렇게 해서 밀리지만 않으면 이 공간에서 옆으로 가주거나 5일선 잘 타고 올라가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자 그런 위치긴 해요. 근데 월봉에서 원체 높기 때문에 자 그런 거에 대한 주의는 자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자 사실 이 넵튠에 대한 넵튠과의 크래프톤의 관계 이렇게 보면 넵튠이 크래프톤이 지분 비중이 1.08%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크래프톤 시가총액이 상장 후에 30조 원에 많이 달한다고 예상을 했을 때 이 넵튠 지분 가치만 해도 이제 3천억 원에 달한 셈인데 넵튠 시가총액 7,985억 원과 비교했을 때 3천억 원이면 거의 반 정도 되는 거니까 대단한 거죠. 자, 그런 이슈와 함께 일단은 일봉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추가로 이 매물대, 그러니까 어떤 기사나 뉴스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어느 위치에서 떴는지가 중요하죠. 물론 중간에 이런 데서 예전처럼 월봉 중간에서 떴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월봉 고점에서 떠 있는데 그렇다고 위치가 가니 못 가니 이런 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뉴스는 떴어도 기술적으로 뚫어줘야 될 자리를 잘 뚫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매물대 소화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주아이비 투자도 역시 아주아이비 투자나 자 대성 창투는 상한가를 시원한 종목이니까 상따를 잘 하시거나 뭐 이렇게 손이 빠르신 분이 아니면 일단 패스하는 게 자 좋아 보입니다. 자 이노테라피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오늘 뭐 엄청나게 올라간 건 아니고요. 자 고점이 한 6%대 갔다가 이렇게 이제 조정받고 있는데 지금 조정받는 과정에 3일째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 종속회사에 있는 투자조합이 크래프톤에 관련해서 조금 지분을 갖고 있나 봐요. 그게 엄청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월봉을 보시면 사실 이노테라피 같은 경우에 이 저점이 3월달 코로나 때 이때 5,000원대였었어요. 그러다가 11월 달에 이제 고점이 한 25,000대 5배 정도 찍었는데 5배 정도 올라갔다 보니까 조정을 받았죠. 자, 조정을 받을 때 항상 제가 조심해야 되는 게 월봉 5개월 선과 주봉 5주선이라고 그랬는데 이 12월 11일 날 벌써 주봉 5주선을 이탈을 했죠. 저렇게 위험해요, 5주선이. 그러니까 딱 이탈해 놓는 순간 깊은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60주선을 잘 딛고 돌아서 나갔고 월봉에서 보시면 가장 위험한 10개월선도 깨놓고 20개월선 일봉에서도 보통 조정받고 올라갈 때 21선을 잘 딛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듯이 월봉에서도 20개월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번 달에 이렇게 꼬리가 달리면서 돌아섰는데 그 자리가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3월 3일 날, 3월 9일 날 형성이 저점이죠. 이 친구 이 자리 밑으로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이제 21선 돌파하려다가 이제 실패했는데 이렇게 보면 가깝게 매물대가 있죠. 요 가격대가 보통 15,000원 뭐 이렇게가 돼요. 그래서 오늘 고점이 이제 14,400원 찍었는데 15,000원대, 14,000원 후반대가 되기 때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그 대성창투나 이런 것처럼 월봉에서 높진 않기 때문에 일봉에서 보시면 12,350원만 깨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일봉에서 21선 회복해 줄 때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어차피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자 이따 한 축소 변하긴 한데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물론 저런 이슈가 한 번 더 돌발돼서 크게 한 번 더 꼬리 달고 상승할 수는 있지만 가야 할 게 좀 험난하죠. 이렇게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5개월선 맞고 떨어지고 해서 딱히나 큰 이슈 속에 그렇게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역시 대장주인 대성창투나 아주아이비 투자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올라간 상태라 저 조정권까지 기다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제 농업 관련주인데요. 아직 이 큰 시세들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볼 건데요. 이 조비나 경농을 보면 자 오늘 이제 일봉에서 꼬리 들고 길게 올라섰는데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월봉에서 이렇게 5개월선 이탈하지 않고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아직도 큰 변화는 없고 자 주봉에서도 오늘 꼬리가 5주선을 쫙 딛고 돌아섰습니다. 오늘 사실 저 꼬리에서 5주선을 이탈했으면 자 5주선 위에 못 있겠구나 했는데 이렇게 5주선 위에 잘 돌아섰는데 이 꼬리 끝에가 바로 이렇게 5주선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5주선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5주선을 최초에 이탈하게 되면 또 한 번 조정이 들어와요. 그래서 5주선을 빨리 회복해줘야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는데 자 5주선을 좀 회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일봉에서 이렇게 11선 근처였고 또 21선도 다시 올려놨죠. 이 괜찮아 보여요. 지금 물론 괜찮다고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바로 날아간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항상 본인들만의 이제 기준이 있고 거기에 대응법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주봉에서 5주선 이탈하지 않고 있고 월봉에서 큰 추세가 잘 상승을 유지하고 있으면 괜찮게 보는데
국제 곡물 가격 관련해서도 테마가 있어서 자, 좀 괜찮아 보여서 이 21선만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면 좋은 모습 예상이 됩니다. 이 경농도 같이 이제 잘 움직이는데, 안 보였네. 경농을 보시면 이 조비보다는 이상하게 이 경농이 조금 마음에 들어요. 경농도 월봉에서 똑같이 조비처럼 이렇게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이게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해 놓고 있어야 돼. 유지하는 상태에서 자,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이 5주선을 근처로 해서 잘 지켜나갔죠. 오늘 꼬리가 딱 오는 근처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그 20주선, 그러니까 21선, 황금일선, 자,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건 거래량이에요. 근데 이 거래량이 벌써 터지고 들어가면 고점이 되기 때문에 물론 단타나 단기 이제 중간에 뛰들어가시는 분들도 이거 잘 하시는 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미리 숨어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거래량이 조용하던 주식이 언제부턴가 빵 한번 터지고 빵 터졌습니다. 느닷없이 한번 터질 것도 같아서 꾸준히 보고 있는데 이런 곡물 가격이 이슈될 때마다 한번 튈 것 같아요. 이때 잘 올라가 줬기 때문에 이때가 한 14% 급등이 나왔었는데 한번또 이슈가 터지면 14%대까지 이 정도까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20% 되겠죠. 이 정도까지 가격이 한 15,900원대 15,900원대면 상한가 17,450원대 한 15% 20% 이렇게 보이는 게 이 경농과 조비입니다. 이 농업 관련주 이제 판전이 상한가를 갖다 조정받고 있고 아시아텍 대동공업일인데 대동공업이 오늘 살짝 움직였어요. 대동공업을 보시면 사실 농업 관련주에 끼가 있는 게 좀 대동공업이에요. 이 친구가 자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이었었는데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 속에서 언제부턴가 평균 거래량이 이때부터 늘어나 있죠. 늘어나 있고 저기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날도 한 16%대 쉬었다가 또 한번 꼬리 달고 올라가고 이 저점들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죠. 이렇게 저점도 높아져 가니까 고점도 높아져 가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21선 잘 지켜주고 순간 한 4%대 갔다 오긴 했는데 이렇게 약간의 이 매물대가 있어요. 이 5일 이동 평균선 즉 5일간의 이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놨다 생각 편한데 이게 딱딱 꺾이는 지점이 매물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매물대를 잡고 꼬리 박고 떨어진 거죠. 여기만 강력하게 이제 돌파해주면 되는데 아마 5일선이 내일 같은 날 21선으로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생기겠죠. 그래서 5일선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5일선 근처에서 한 번 더 매수해주면 좋아 보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즉 장기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는 이 상태에서 일봉에서 조정권일 때 사야 좋습니다. 월봉에서 이 하향일 때 사면 순간 수익은 낼 수 있어도 큰 추세가 하향이기 때문에 위험한데 이렇게 우상향일 때 사놔야 그래도 일봉에서 조정권일 때 사놓으면 이 추세를 따라서 올라갈 수 있죠. 주식은 항상 추세에 순응해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조정께 받았죠. 이때 2월 5일날 큰 상승이 있었는데 2월 1일 숙한주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5주 동안 이렇게 3주 동안 하락하고 이제 다시 3주째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나 5주선 위에 이쁘게 올려놨습니다. 이게 5주선 위에 올려놓는 게 중요해요. 5선 위에 잘 올려놔야 이 5선을 타고 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5선 위에 올려놨다는 얘기는 일봉에서 21선 위를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고 이 5일선하고 만날 때 한번 대동공업은 자 한번 추가로 매수해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 자 이제 벌써 상승이 꽤 나왔죠. 사실 월봉에서도 보시면 이제 꽤 높아요. 최고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이래놓고 5일선 찍고 그냥 날아가는 것도 많아요. 우리가 주식의 끝을 모르죠.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큰 상승이 있었고 조정 다시 한번 상승이 좀 크게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들어가기 좀 부담감이 있고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공업이나 경농 조비 쪽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아서 꾸준히 한번 관심 갖고 자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살펴볼 종목이 이제 사료 관련주하고 비료 관련주인데요. 저번에 사료 관련주를 살펴봐서 이번에 비료 관련주를 좀 보려고 그래요. 이 국제 곡물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지금 중국에서 이 곡물이 지금 꽤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곡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 농어바이오, 남해화학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이지홀딩스의 추세가 상당히 좋죠. 월봉에서 보시면 자, 월봉에서 이렇게 굉장히 높은 위치가 아니에요. 자, 낮은 위치에서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고요. 주봉에서도 보시면 5주선이 들어가지 않고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유지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일봉에서 자, 이때 이제 급등을 크게 했지만 자, 무상증자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꽤 급등을 했는데 자, 어쨌거나 21선을 이렇게 돌파해주고 안착해주고 20원 잘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물론 하루에 이렇게 크게 급등하는 건 아니지만
5일선 기준으로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한 4일 동안 자꾸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이때 형성된 이 매물대에 대한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변곡점이라는 게 이렇게 파워가 대단해요. 자, 5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는 5일 이동 평균선. 자, 이 자리가 되는데 여기를 자꾸 맞고 떨어지는 거죠. 2월 23일 날도 떨어졌고, 자, 3월 10일부터 하루 단위로 계속 이 자리 맞고 떨어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 자리 매물대가 끝나면 강한 슈팅이 예상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가 됩니다. 지금은 이 자리가 이제 저항선이지만 이 자리가 새로운 지지선이 될 때가 바로 강력하게 크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 이런 자리가 돼요. 그래서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다시 한번 이렇게 예전에 큰 대량 거래들이 들어와 있고 이 대량 거래가 들어왔을 때가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데가 아니게 밑에기 때문에 이 월봉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들은 반드시 집중해야 돼요. 이 월봉에서 대량 거래가 월봉 고점 저 끝에 터져서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누군가가 이렇게 매집해 나가려는 이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런 종목들에 집중하고 월봉에서도 20개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상승으로 유지된 상태 이 매물대만 돌파해주면 좀 큰 상승이 예상되는데 이 매물대 돌파 여부를 잘 체크했다가 자 이지홀딩스는 꾸준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 이지바이오도 같이 봐야 되는데요. 무척 마찬가지로 이지바이오인데 이렇게 월봉에서 좀 아주 낮은 위치는 아니죠. 자, 꽤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손이 좀 빠르거나 대응이 좀 빨라야 될 것 같아요. 일봉에서 보시면 자, 다중바닥 일단 잘 그리기 때문에 주식은 그 지켜줘야 될 자리만 잘 지켜주면 돼요. 예전부터 보면 2월 23일 날 형성된 저가가 6,200원. 이때를 2개월 기준으로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요. 그러면 추가로 밀릴 이제 이런 일성은 없는데 21선 기준으로 잘 타고 올라가면 지금 오늘 양봉이 5일선 돌파, 60일선 돌파까지 다 해놓은 거죠. 내일 살짝 꼬리 달고 밀려서 올라가 주면 자 한번 크게 또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전에 이런 비료 관련주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게 농우바이오예요. 작년 1월 14일부터 이렇게 급등을 해가지고 이때 뭐 거의 상한가 좀 쉬었다가 이때 거의 상한가까지 꼬리 달고 밀리긴 했는데 자 월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높은 위치가 아니죠. 그 월봉에서 완바닥 투바닥 그려놓고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주식은 사실은 월봉 바닥에서 탈출할 때 이렇게 60개월 선을 되게 뚫기가 힘들어해요. 그래서 1월 달에 2월 달에 두 번에 걸쳐 못 뚫었는데 이번 달에도 역시 60개월 선까지 도전할 수 있는 확률이 있죠. 60개월 선까지만 가다 15% 16%가 돼요. 그래서 이제 5개월 선 장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는 5개월 선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5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자 농우바이오는 우리 이 밑으로 안 갈 거야 하고 상승할 수 있어요. 주봉에서 보시면 조금 안타까운 건 항상 이 5주선을 좀 경계하셔야 돼요. 5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반드시 조정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커요. 그래서 2월 26일 날 5주선을 이탈하면서 이렇게 4주간 조정 받았죠. 3주간. 자, 이제 저번 주에 20선 딛고 이번 주에 돌아 나가야 되는데 물론 농우바이오가 가야 될 길은 좀 험난해요. 왜냐하면 이 꼬리들이 결국은 다 매물대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급등한다 해도 매물대, 이 꼬리를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이 꼬리를 기준으로 목표가를 삼는 게 좋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일단 21선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돌파하려는 시도 꼬리가 달리면 13,000원대, 이 정도 근처에서 한번 꼬리 달고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 꼬리 달고 떨어지고 꼬리 달고 떨어지면서 이 21선을 좀 완벽하게 장악해주면 추후에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농우바이오입니다. 이 비료 관련주 세 개 중에서는 이 남해화학하고, 일봉에서 이제 남해화학도 보시면 자, 이렇게 월봉에서 높지가 않죠. 이렇게 월봉에서 보시면 바닥에서 차근차근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죠. 이렇게 천천히. 그러면서 금방 말씀드린 60개월 선 잡고 맞고 떨어지는데 역시나 한번 크게 슈팅이 나올 수 있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 회복해졌어요. 그러면서 20주선이 있긴 하지만 이제 거래량이 예전에 빵빵 두 방 큰 게 터진 게 있어가지고 언제든 거래량 터지면서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그 거래량 터졌을 때가 이때인데 12%대 저도 사실 이 종목 매수했다가 일단 자꾸 밀리기를 손절했는데 지금 바닥을 잘 다졌어요. 이렇게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그러면서 21선이 깔끔하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남해학 같은 경우도 21선만 깨지 않으면 21선 근처에서 매수. 그러면 이 친구도 한번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슈가 지금 이 비료주들이 좀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지홀딩스하고 이 남해학이 좀 좋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손절 라인만 정확하면 크게 무서워하지 않고 자 진입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철강 관련주인데요. 이 철강 관련해서 문배철강, 한일철강, 삼일철강의 세 개를 매일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직 급등하진 않고 자 어차피 시장이 그렇게 강하진 않죠.
자, 무효철강을 보시면, 아직 이렇게 오늘도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이 지수 차트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강하진 않아요. 그리고 거래량과 거래대금 자체도 줄어있고, 또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봐도 이렇게 외인들이 계속 팔고 있죠.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자, 그러니까 이제 철강주들이 아직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일단 못 막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 철강주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추세가 중요하겠죠. 문배철강 같은 경우도 월봉에서 자, 일단 추세는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배철강이 삼연철강이나 한일철강보다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 전고점 맞고 자꾸 꼬리를 달고 떨어져요. 그만큼 이 매물대 소화하기가 힘든 거죠. 그렇지만 이 꼬리를 달고 떨어진다는 건 또 이 매물대 소화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잘만 소화해주면 자, 전고점까지도 바라볼 수 있고 주봉에서 일단 최초의 5선 이탈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5선에 딱 붙어 있죠. 이 오늘 음봉 떨어진 것 때문에 그린 건데 오늘의 음봉이 자, 이렇게 5일선까지 딱 붙어 있습니다. 이 이상 밀리게 되면 21선까지 아마 추가 밀릴 수 있는데,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는 종목들은 웬간해서는 21선을 이탈하지 않아. 이탈해도 거래량 없이 살짝 이탈하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로 밀리면 21선 근처에도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수하고 주봉에서 이제 5선에 10선 이탈하면 그때 손절하는 게 좋은 대응 방법 같습니다. 이 한일철광이 전부 다 이 종목들이 보면 삐쭉삐쭉 이제 꼬리들을 달면서 뭔가 수상한 모습을 보여주긴 해요. 일봉에서 보시면 큰 거래량이 없었죠. 그동안 올라오긴 했어도 큰 거래량이 없이 그냥 조용했었는데 예전에 비하면 평균 거래량은 늘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구간에 비하면 이 구간이 평균 거래량이 늘어나 있고 중간중간에 매집봉이 들어와 있다가 이날 2월 26일 날 강하게 상승했어요. 긴 꼬리를 달하긴 했지만 근데 이 꼬리를 점점 잡아먹는 우상향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죠. 5일선만 깨지 않으면 5일선에서 잘 매수해 주시면 괜찮고요. 주봉에서 역시 5일선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한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봉에서는 이렇게 높지 않고요. 이제 스윙으로 그러니까 이 60개월 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인데 60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친구도 이날 급등한 이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두 번 더 급등할 것 같습니다. 이 삼연철강도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삼연철강도 보시면 월봉에서 이렇게 추세가 딱 이 60개월 잘 딛고 돌아나가는 그러니까 일단 장기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는 거죠. 장기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는 상태에서 주봉 5주선을 엄청 잘 지키고 있어요. 이 대량 거래 두 방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용하던 이 종목이 한번 빵 터지고 다시 조용하다가 크게 한번 두 번이 터졌죠. 이 자리가 이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 물량을 좀 매집하지 않았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주봉에서 5주선만 이탈하지 않았나 이 주식은 5선 잘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봉에서 일단 5일선 이탈하지 않았고 이제 5일선 깨도 21선 근처에서 추가로 잘 매수해주면 물론 이제 21선에 이런 걸 깨면 당연히 손절해야 되고 본인만의 또 손절 기준에 맞게 손절해야 되겠지만 그런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자 추가로 이때 2월 24일이나 2월 3월 4일처럼 이렇게 급등한 것처럼 한번 강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나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가상화폐 관련주인데요. 의외로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가 힘을 못 썼고 이 SBI 인베스트는 어차피 오늘 이 창투사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핫했어요. 이 마켓권리 또는 뭐 크래프톤 이거 해외 상장 이슈 때문에 이 창투사들이 강했기 때문에 SBI 인베스트먼트도 그에 따라서 굉장히 강했죠. 보시게 되면 자 굉장히 강하고 오늘 고점이 27% 가까이 찍었는데 사실 월봉에서 좀 높은 부담감이 있어요. 이 친구 마지막으로 한번 더 날아가면 2,400원대 이게 이제 18년도 2월 달에 형성된 고점인데 아무래도 조금 높은 감이 있죠. 일봉에서 쫓아가서 하긴 부담이 되고요. 뭐 쫓아가서 빠른 게 대응하시는 단타 치시는 분은 가능하겠지만 직장 생활이나 또 이런 거 하시면 좀 힘들 것 같고 눌림목을 기다려야 되는데 눌림목 기다려도 월봉에서는 고점 맞고 떨어지는 거라 조금 부담감이 있습니다. 오늘 그 외에 이제 비덴트라든가 이제 위지트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이 지금 가상화폐가 상황 최고가를 찍고 있죠. 자, 근데도 오늘 좀 크게 급락했습니다. 비덴트가 빗썸의 최대 주주죠. 자, 근데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날 이 2월 22일 날 이렇게 상한가를 시연했고요. 다 조정. 다시 또 이날 3월 9일도 거의 29%대 이렇게 올라갔다 26%에 마감하고 조정받고 있는데 결국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중요해요. 월봉에서는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봉에서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면 항상 이 변곡점을 주의하라고 그랬죠. 왜 변곡점이 왜 중요하냐면, 자, 주식이 대량 거래가 실린 시점, 저번 주죠?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보다 다 돌파하는 초대형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이 대량 거래가 터진 시점으로 우리는, 자, 난 이 자리 밑으로 이제 안 갈 거야 하고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가격이. 그러니까 이때 가격이 얼마냐면 11,700원쯤 됩니다. 그래서 11,700원, 보통 저는 12,000원대 잡는데 12,000원대를 이탈하지 않아야 이 친구는 다시 상승할 수 있고, 오늘 이렇게 좀 무너지긴 했어도 11선 근처까지 밀릴 수 있죠. 이렇게. 자, 12,000원대가 되는데, 이 바로 앞전에 5일선, 5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자, 5일 이동 평균선이 고점. 자, 이렇게 딱 선이 꺾였죠. 변곡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하면 추가로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면, 이 자리는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 돼서, 잘 지켜줄 수 있는데, 이 자리 깨지면 아마 손절이라든가 또 차익 실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자리가 깨지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지트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위지트도 보시면 오늘 20에서 살짝 이탈했는데, 자, 일단 월봉에서 추세는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추세는 상승으로 잘 유지하고 있는데, 일봉에서만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죠. 주봉에서 보시면 오선에 딱 붙여놨는데, 항상, 제가 이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5주선의 이탈을 굉장히 위험하게 봐요. 이렇게 5선 이탈해 놓으면, 한 주, 두 주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히 피 같은 내 돈이 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꼬리가 딱 5선 찍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 뭔 얘기냐면, 비덴트가 추가로 안 밀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밀리지 않고, 내일부터 양봉으로 떠서 우상향으로 돌아 나갔을 때, 자, 이 주식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고, 일단 오늘 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친구 오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한 그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 깨면 매도 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을 잡고 아마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주식은 계획의 영역이죠. 무조건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항상 주식은 계획을 잡고 하냐 어떤 계획을 어떻게 잘 세우냐에 따라서 큰 수익으로 나오고 실패하기도 하죠. 결국 손절이 답이에요. 자, 우리기술 투자도 월봉에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원바닥, 투바닥 잘 그려놓고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 고점을 자꾸 맞고 떨어지는 매물대, 이 변곡점에 대한 매물대죠. 이 변곡점의 이력이에요. 그래서 이거 맞고 자꾸 떨어지는데 이번 달에 아마 돌파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 마찬가지로 이 우리기술 투자도 결국은 5주선의 이 부담이 있어요. 이 매물대 변곡점. 이게 변곡점이 이게 엄청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5,200원대 일인데 항상 요에만 올라가면 맞고 떨어지죠. 역시 우리 숫자도 5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다시 차고 올라갈 수 있고 이 기조가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할 수 있는 자 이런 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5일선 근처 그러니까 내일 하루 더 떨어서 5일선 근처까지 올 수는 있는데 5일선만 이탈하지 않고 20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근처에서 분할 매수 잘 해놓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상승해서 예전 고점인 6,500원대 6,500원대만 가도 상한가 근처가 되죠. 이런 데까지 한번 가볍게 갈 것 같은데 이 5,200~300원대 매물대 때문에 자꾸 조금 올라가다 떨어지고 하는데 아마 저저 가격을 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월봉에서 일단 바닥 잘 다지고 여기서 바닥 잘 다지고 올라가는 종목이라 뭐 크게 올라간 것도 없고 뭐 두 달간 급등했는데 어차피 세 달간 조정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게 수직 상승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요. 항상 모든 건 좋게 보여도 철저하게 계획을 잡고 난 어디를 깨면 손절하겠다, 어디를 까면 익절하겠다 이렇게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들어가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이상 내일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종목들 살펴봤고요. 저녁 때 조금 더 이슈 같은 걸 살펴보고 내일 새벽에 또 영상 올려드릴게요. 내일 새벽에 영상 올려서 좀 신경 써야 될, 또 당일 좀 관심 가져야 될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올려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